나는 이민우입니다. 60살.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신장과 노년의학을 담당하며 30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혈압으로, 당뇨로,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정작 그 모든 증상의 뿌리를 따라가면 대부분 간의 피로로 이어졌습니다. 간은 조용합니다.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몸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삶이 지혜란 바로 이 침묵을 들을 줄 아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밤에 잠이 얕고 아침엔 입이 쓰고 얼굴이 붓는 건 왜일까요? 그럴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간이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놀라죠. 제가요, 저는 간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간의 피로는 늘 조용히, 아주 천천히 쌓입니다. 화를 참을 때, 스트레스를 삼킬 때, 늦은 밤까지 깨어 일할 때, 그 모든 순간이 간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간은 하루 종일 몸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약물과 지방을 분해하며 피를 막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노고를 잊고 살아갑니다. 기름진 음식, 잦은 음주, 불규칙한 수면, 그 모든 생활 습관이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동자가 노래지고 소화가 더뎌지고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그냥 넘깁니다. 삶의 지혜는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간은 여러분의 감정을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분노, 슬픔, 후회 같은 감정은 모두 화학적 독소로 바뀌어 간을 자극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환자들이 잠시 눈을 감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듯합니다. 나는 그런 순간이 좋습니다. 그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은 몸을 고치지만 삶의 지혜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진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간은 약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쉬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연구와 임상 속에서 나는 3가지 슈퍼푸드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강황, 두 번째가 아티초크, 세 번째가 흑마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강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강황은 오래전부터 인도와 아시아에서 황금의 뿌리로 불렸습니다. 그 속에는 쿠르쿠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의 염증을 완화하고 알코올이나 지방으로 손상된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강황가루 반 스푼, 꿀 1스푼을 넣어 마십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소화를 도와주고 간의 부담을 줄입니다. 환자들에게도 권합니다. 약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해주는 차라고 생각하세요. 3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변화가 옵니다. 피로가 줄고 얼굴이 환해지며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느껴지던 입의 쓴맛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지혜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들려주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일상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병원 창가에 앉아 커피 대신 강황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언제나 같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르다. 간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간이 깨끗해질수록 생각도 맑아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내가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간은 늘 조용히 고마움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자신의 몸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 표정을 알아채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식탁 위 한 잔의 강황차 속에 있습니다.
나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면 종종 생각한다. 우리 환자들이 왜 이렇게 피로할까? 왜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왜 아침이 무겁게 시작될까? 검사 결과는 대부분 비슷하다.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 혹은 간혈류가 떨어진 상태.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쉬지 못하는 삶이다. 몸도 마음도 늘 긴장되어 있고 그 피로가 결국 간으로 몰린다. 간은 단순히 해독 기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리듬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삶의 지혜란 바로 이 리듬을 다시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말한다. 간은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그래서 요즘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간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늦은 밤에도 불빛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음식과 술로 위를 자극하면 간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만성피로, 불면,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로 나타납니다. 삶의 지혜는 수면약보다 먼저 간의 시간표를 지켜주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을 위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간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더 챙겨 먹으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티초크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유럽과 지중해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티초크에는 시나린 C, 과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킵니다. 나는 20년 전 간질환 전문 세미나에서 처음 아티초크를 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간은 약으로 치료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임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아티초크 차를 마신 환자들의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피로감이 줄고 소화가 원활해졌으며 혈중 간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 간을 살린다. 이 또한 삶의 지혜입니다. 아티초크를 마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말린 잎이나 꽃봉오리를 넣고 5, 7분 정도 우리면 됩니다. 쌉쌀하지만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며칠 지나면 그 쓴맛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쓴맛은 간이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맛을 기억합니다. 단맛은 피로한 뇌가 원하고 쓴맛은 피로한 간이 원합니다. 이것이 음식이 전하는 삶의 지혜의 언어입니다. 나는 저녁마다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서 아티초크 차를 마십니다. 창밖에 네온 사인, 늦은 택시 불빛,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도 그 한 잔의 차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간이 쉬면 나도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간은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운동도, 일도, 감정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피로할 때는 억지로 더 하지 말고 차라리 잠시 쉬세요. 그게 간이 원하는 약입니다. 삶의 지혜는 무리하지 않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지만 나이 들수록 잘 쉬는 능력이 더 큰 지혜입니다. 간이 좋아하는 삶은 단순합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점심엔 가벼운 식사, 저녁엔 아티초크 차 한 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간은 고마워합니다. 나는 예순이 된 지금 간이 나를 지탱해준 세월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밤새 근무했던 날들, 무심코 먹었던 약들, 긴장 속에서 흘려보낸 식사들, 그때 간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식탁을 차립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지혜이자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녁 아티초크 차를 마시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간을 쉬게 해줬을까?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삶의 지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순이 되었고 의사로 산 지도 30년이 넘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다. 간이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하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지만 간이 지치면 삶의 빛이 사라진다. 그만큼 간은 조용하지만 강한 장기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을 회복시키는 세 번째 슈퍼푸드 흑마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음식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흑마늘은 단순히 검게 변한 마늘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시간과 기다림이 녹아있다. 하얀 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60일 이상 숙성시키면 알리신이라는 자극적인 성분이 부드럽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바뀐다. 그 과정에서 마늘은 스스로의 냄새를 지우고 대신 단맛을 품는다. 나는 이 과정을 볼 때마다 인간의 인생과 닮았다고 느낀다. 뜨겁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 결국 더 깊은 향과 맛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의학적으로 흑마늘은 간을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하는 데 뛰어나다.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S알릴시스테인, S알리알시스테인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또한 간의 피로를 줄이고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나는 하루 한쪽의 흑마늘을 아침 공복에 먹는다.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씹어 삼키면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든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나를 하루 종일 지탱해준다. 간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맑아진다. 마치 창문을 닦은 뒤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환자들에게 자주 전하는 말이 있다. 간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회복하려 하지 마세요. 간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음식을 약처럼 드세요. 그래서 나는 7일 21일 회복법을 권한다. 첫 7일은 습관을 멈추는 기간이다. 늦은 저녁 식사, 술, 야식, 스트레스성 과식을 멈추세요. 그저 몸이 원래의 리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세요. 이 일주일만으로도 아침 피로감이 줄고 소화가 가벼워집니다. 다음 14일은 간을 쉬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세 가지 슈퍼푸드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에 강황과 꿀을 섞은 차를 한 잔, 점심에는 기름기 적은 식사와 함께 삶은 아티초크나 아티초크차를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흑마늘 한 쪽,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루틴을 21일 유지하면 간의 효소 수치가 안정되고 피부가 밝아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3주 후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전보다 집중도 잘 되고 밤에 깊이 자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음식과 시간이 함께 만든 치유의 기적에 삶의 지혜는 바로 이런 반복 속에서 피어납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3끼의 식탁, 한 잔의 차, 1시간의 수면이 쌓여 우리의 내장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내 몸과 화해했구나. 이 깨달음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나도 한때는 젊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환자를 보고 밤새 연구하고 커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는 건강이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병든다. 그 후 나는 식습관을 바꾸고 잠을 소중히 여기고 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지혜입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는 상태입니다. 간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장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에게 다시 인사를 건네는 일입니다. 괜찮아.
오늘은 조금 쉬자. 이 한마디가 간을 살리고 삶을 회복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혹시 너무 오래 침묵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약속을 해보세요. 아침에 강황차, 점심에 아티초크, 저녁에 흑마늘, 그리고 밤 11시 전에 불을 끄고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작은 루틴이 간을 살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이제 환자들에게 약보다 습관을 처방합니다. 그들이 나를 떠날 때, 선생님 덕분에 삶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이 내가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간이 회복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의 빛도 함께 돌아옵니다. 그 빛은 단순히 건강의 신호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인간의 품격입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몸의 한계를 느끼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진짜 지혜를 얻습니다. 건강은 더 이상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와 절제, 그리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오늘 흑마늘 한쪽을 천천히 씹으며 자신에게 말하길 바랍니다. 괜찮아. 나는 다시 회복 중이야. 그때 간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당신의 휴식 속에,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가 당신의 간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